네, 안녕하십니까. 정보 처리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조대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5과목 중에서 첫 번째 과목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과목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은 역시 필기에서 전체 100점 만점에 20점에 해당되는 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여러분들이 실기를 준비하실 때 실기 과목에서도 30점 분량의 한 과목이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필기 때 열심히 공부하셔서 20점 만점 중에서 저의 목표,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는 적어도 17점에서 18점 정도는 획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그 정도로 데이터베이스를 열심히 공부하셔야만 필기만 합격하고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기까지도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야만 자격증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끝까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그런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 시간의 개념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DBMS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최종 관리하는 DBA까지 정리를 하면서 과연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 정리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에서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자료와 정보에 대한 개념입니다. 물론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자료와 정보, 자, 영어로 얘기한다면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인데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 궁금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예가 좋을 것 같아서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필기시험을 합격하셔야 되고 실기시험을 합격하셔야 되는데 시험 치기 바로 직전에 제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 자격증 시험의 시험 문제지를 제가 입수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일이죠. 자, 그렇게 문제지를 입수했을 경우에 제가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있으신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에 문제지를 복사를 쫙 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가정을 했다고 했을 때 물론 불법적인 부분이고 저는 그 과정이 발각되는 순간 바로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직행을 하게 되겠죠. 자, 예를 드는 거니까 일단 기분 좋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제가 복사를 해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준 것일까요? 아니면 정보를 드린 걸까요? 자, 여기서 수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합니다. 과연 그게 정보일까? 그게 과연 데이터일까?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것은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시험 문제지를 입수를 해서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다면 저는 경찰서로 직행을 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입수한 정보를 입수한 그 시험지를 제가 그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요? 하면서 직접적인 아닌 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해서 시험 치러 갔단 말이죠. 제가 얘기한 게 시험 문제 그대로 다 나왔어요. 여러분 합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개념에서 그 시험지를 제가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서 개념화 시켜서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드린 겁니까? 바로 정보를 드린 겁니까? 그쵸, 바로 정보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와 정보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는 실제 눈에 보이는 값으로 된 거, 숫자, 문자, 기호화된 것을 우리가 데이터로 한다면 그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얻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어떤 지식을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한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시험 문제에서 데이터를 묻는 문제와 정보를 묻는 문제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월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데이터만 갖고 있어요. 데이터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공 처리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보가 되는 거고, 그런 정보가 많은 세상이 바로 정보화 시대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에 대한 어떤 정보는 없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책을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살아가다 보면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자, 이 데이터라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오늘날은 빅데이터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 주위에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눈으로 쳐다보지만 말고 가공 처리해서 우리는 인포메이션이라는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학식 기호 형태로 표현해 봤는데, 데이터를 처리한다, 프로세스한다,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얻은 지식 형태를 우리가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와 데이터의 개념을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지만 수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을까?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고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보 처리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기 시험까지 완벽하게 끝나고 여러분이 자격증을 손에 넣기 전까지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습을 하는 도중에서는 나는 지금 컴퓨터라는 큰 놈을, 기계를 공부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시다면 내가 이것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고,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비전공자들이 정보 처리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전공 자체를 컴퓨터로 바꿔서 실제 직장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 이직을 하셔서 컴퓨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자, 아무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딸 때까지 어차피 따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미있고 즐길 수 있도록 공부한다면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빅데이터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빅데이터 어떤 그 콘서트, 세미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열리는데요.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담아놓은 곳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그림 자체가 드럼통처럼 생겼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표현을 할 때,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보통 이렇게 드럼통으로 표시를 합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우선 우리는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교재 정리를 따로 해 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자, 이렇게 화면상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강의를 하는 이 부분은 그냥 팔짱을 끼고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팔짱을 끼고 얼마나 재밌게 진행을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화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화면 속으로 쏙 들어가서 여러분 교재랑 똑같은 페이지를 펴놓고 교재 정리를 따로 해드릴 겁니다. 그때 집중하셔서 줄치고 별표하고 이렇게 교재 정리를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열심히 재밌게 들어달라는 거 부탁드릴게요. 지금 막 교재 찾아갖고 이거 내용이 어디 있지 하면서 찾아봐야 없습니다. 이 내용은 교재에. 개념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빅데이터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서 이 네 가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인터그레이티드 데이터, 스토어드 데이터, 쉐어드 데이터,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이 네 가지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나온다고 얘기한 것은 무조건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인터그레이티드 데이터, 우리말로 하면 통합이다. 자, 통합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드 데이터면 무슨 뜻입니까? 자, 저장이다. 저장 데이터다. 그리고 shared는 공유한다 또는 공용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operational은 운영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정보처리 필기시험에서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속하는 말이 아닌 것은 이렇게 아주 단골 손님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죠. 자, 영어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어와 한글을 같이 병행해서 외워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되어야 되고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완벽한 기능이 만들어져야 되고 서로 여러 사람들이 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안과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여러분 사용자가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자, 영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첫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조금 많이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과목 20문제, 20문항 중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전산 영어가 출제가 됩니다.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을 출제를 할 때 그 출제 기준표에 보게 되면 전산 영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전산 영어라는 부분을 그 두 문제 때문에 따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전산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교재를 여러분 이렇게 뒤져보시게 되면 영어 문장으로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영어 문장을 한 번씩 해석하는 훈련을 공부를 통해서 해주신다면 전산 영어로 문제가 나온다면 내용 자체는 쉬운 내용이에요. 단지 그게 문제와 답항이 영어로 돼 있다는 것 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준비하실 때 보시게 되면 실기에서도 전체 100점 만점에 데이터베이스가 30점 분량이 되고요. 그리고 전산 영어가 또 10점 분량으로 따로 문제가 나와요. 실기 공부하실 때의 전산 영어 과목 10점 부분은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5과목 있죠. 그 5과목 전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전산 영어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강의에서는 뭐 실기 공부할 때 전산 영어는 아예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필기 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필기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영문화되어서 실기 때 10점 분량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늘 끝까지 이 문장이 영어로 어떻게 될까 한 번씩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실기 때까지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 화면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서 통합, 저장, 공용, 운영이라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외워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이따 교재 정리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DBMS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DBMS의 약자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그림은 여러분 교재에도 있는 그림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데요. 자,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를 얼핏 들으면 우리는 컴퓨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됩니다. 하드웨어는 컴퓨터의 어떤 외적인 기계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기계 속에 들어가서 그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DBMS라는 개념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헷갈리십니까? 자, 이쪽에 영이라는 학생이 앉아 있고요. 자, 이쪽에는 철이라는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철이와 영희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자, 철이라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비전공자고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학생이고요. 자, 영희라는 학생은 전공자일 수도 있고요. 또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공부를 못하는 철이라는 학생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너는 고등학교 다닐 때, 자, 어떤 과목을 제일 못했니? 어떤 과목을 제일 잘했니? 그러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영어를 제일 잘했어요. 영어 몇 점인데? 60점이요. 수학을 제일 못했어. 수학 몇 점인데? 30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한테, 영희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니? 좀 잘한 편이었어요. 그러면 제일 잘한 과목이 뭐야? 영어예요. 영어는 몇 점 받았니? 100점이요. 그럼 제일 못한 과목이 뭐야? 수학이요. 수학은 몇 점이야? 90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죠?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어떤 성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영희라는 학생은 그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도 합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합격을 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렵다 하더라도 뭐 운영체제나 이런 부분들의 그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전공자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그 전공자들만 해당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전공자들을 합격시키는 게 제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철이라는 학생이 합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제일 못한다고 해서 수학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5과목을 골고루 학습을 시켜서 전체를 평균 60점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게 저희 목표가 되는 거겠죠.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DBMS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글자 하나 때문에 헷갈려 할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는 기계적인 측면이죠. 시스템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면 DBMS라는 개념 자체가 혹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DBMS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개념을 설명하면 중간에 DBMS 소프트웨어라는 게 소프트웨어다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중간중간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너무 쉽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저는 철이라는 학생을 합격시키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은 영희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철이에 해당되십니까? 그죠? 자, 어떻든 간에,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합격을 시켜야 될 텐데, 철이라는 학생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쓸데없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합격시킬까를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 수업을 준비를 하고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서 따라오셔서 여러분이 철이라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놓치지 않을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와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사용자 프로그래머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용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그래머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래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우리 인간들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파일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라고 얘기하는 스키마에 대한 부분, 스키마라는 의미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가? 일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SQL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SQL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또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자,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죠. 자, 이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검색도 하고 저장도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중재자 역할을 하는 DBMS라는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해야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이 부분이 프로그램의 질의를 처리하고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적인 역할을 DBMS가 중간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들은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큰 저장소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찾고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의미하는 것을 조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 구조에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DBMS의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DBMS 정리하셨습니다. 자, DBMS 약자 다시 한번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의 중재 역할을 한다. 반드시 기억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스키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 건데요. 사실 이 스키마 부분은 또 데이터베이스 뒷부분에서 또 자세히 언급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자, 우리 책에는 그림이니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최종 사용자 여러분이나 프로그래머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3가지 레벨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레벨 단계가 외부죠. 그러니까 external 레벨이라 해서 외부 스키마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개념 스키마 개념에서 conceptual 레벨이라 해서 개념 레벨이라는 단계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직접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도 하고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인터널 레벨이라 해서 내부 스키마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게 된다는 이 그림 형태의 구조를 스키마의 3계층이라는 이름으로 이 그림 형태를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틀, 구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교재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이번 화면 설명 마지막으로 DBA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자, DBA의 약자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약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의미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총괄 책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요즘은 보안 전문가도 많이 필요로 하고요. 오늘날은 빅데이터 세상이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보안을 지켜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또는 뭐 대형 쇼핑몰에서 또 대기업에서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DBA라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고객에 대한 어떤 정보와 또 상품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DBA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책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DBA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는 전산 영어 파트에서 나올 가망성이 크기 때문에 전산 영어로 많이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영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 제가 영어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한 문법으로 해석을 못 해드리는 거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스키마 definition이라 해서 스키마를 정의한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안과 무결성 검사. 자, 보안이라는 말의 security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일 거고요. 무결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한 4강쯤에 무결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보안과 무결성 검사를 누가 한다? DBA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백업과 리커버리, 백업과 회복에 관련된 내용도 DBA가 해주게 되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은행을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은행의 주 컴퓨터 서버실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은행의 그 회원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고 또는 뭐 대출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은행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정보,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예금했는지, 또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빌려갔는지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 은행이 다 이렇게 무너졌다. 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내가 맡긴 돈은 어떻게 될까? 또는 내가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죠. 은행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백업과 회복을 통해서 수많은 고객의 정보를 완벽하게 백업, 그죠? 저장해둔다는 얘기죠. 백업해놓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 데이터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일을 늘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백업 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은행 본사의 지하 깊숙한 곳에 DB를 설치해놓고 뭐 폭탄이 떨어져도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보관을 해두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다른 서버를 두고 해외의 어떤 서버에다가도 계속 백업을 해두게 되니까 여러분의 예금이나 여러분의 대출을 정보는 끝까지 은행에서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DBA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외에 접근 권한에 대한 어떤 전략, 그리고 저장 구조와 접근 방법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하게 되겠고요. 사용자의 요구와 불평을 늘 청취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DBA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집중학습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 교재 속으로 들어가서 교재의 내용을 직접 여러분 화면에 띄워서 보면서 교재 정리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속으로 쏙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내용들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교재를 따로 펴서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정리하실 때 제가 몇 가지 이제 그 교재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교재 속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별표를 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별표를. 자, 어떤 식으로 별표를 칠 거냐면 어떤 집중학습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별표 1개부터 시작해서 별표 2개, 그리고 별표 3개,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건데, 자, 별표 3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러분 시험 치는 이번 시험에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로 그만큼 빈출량이 상당히 높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별표 2개짜리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우리 정보처리 시험이 3번이 있잖아요.
그죠? 그 3번 중에 한 번은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3회 시험을 치신다. 그러면 1회, 2회 안 나왔다 그러면 3회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별표 1개짜리는 자주 출제되는 건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온다. 그래서 한 2, 3년에 한 번씩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이번 시험에 나올 가망성도 있고 중요하다 싶은 거는 별표 하나 정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뭐 색깔펜을 여러 개를 두고 정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뭐 볼펜 한 자루만 딱 들고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별표 1개, 2개, 3개를 구별해 가면서 노트 정리까지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교재를 띄워놓고 교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 개념으로 다 설명을 드렸지만, 정보 처리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시면서,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 처리 자격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보 처리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고 어떤 시스템을 의미하는 건지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까지도 이번 페이지를 통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앞서 화면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 자료라는 데이터 그리고 정보라는 인포메이션. 자, 인포메이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이 부분이 제가 별표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죠? 별표 하나에 대한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자료는 현실 세계로부터 수집된 사실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값을 의미하는 거지만 정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물을 의미하는 거고 사용자가 목적으로 하는 어떤 데이터,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값과 여기서 말하는 값이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얘는 눈에 보인다는 뜻이고요. 얘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사용자가 목적으로 하는 어떤 값,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값을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여러분 교재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오답 쪽지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다음 중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을 때 1번, 2번, 3번 나오고 틀린 답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X를 쳐놨으니까 이 부분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틀린 답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자료 처리 시스템으로 들어와서요. 이 자료 처리 시스템에 보면 일괄 처리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처리라는 말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분산 처리 시스템이란 말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따로 정리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교재를 정리하면서 교재에 너무 많은 별표를 치거나 또 너무 많은 줄을 치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총정리하고 공부하실 때 어디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별표를 하고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제가 필요 없다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운영체제 과목에서 이 부분을 또 한번 자세히 다루게 될 거니까 자,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운영체제에서 더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운영체제에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용어로서 한 번 정도 읽어봐 두세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필기 때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최종 실기까지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기 시험에서 용어로 데이터베이스 용어로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어떤 기간 업무 시스템에서 추출되어 새로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로서 의사결정 자원 시스템을 지원하는 주체적, 통합적, 시간적 데이터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웨어하우스라는 말 자체가 어떤 거대 창고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 윗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영체제 제가 페이지를 조사해 보니까 아마 여러분 교재에 180페이지 후반대 183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이 자료 처리 시스템에서 이제 분산 처리라든지 온라인 처리 그리고 일괄 처리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운영 체제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면 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부분 나오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부분에서 등장 배경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입니다. 자, 별표 몇 개?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짜리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자, 통합 데이터, 그리고 공용 데이터, 운영 데이터, 저장 데이터. 아까 앞서 카메라 강의에서, 스튜디오 강의에서 제가 이 통합 데이터 영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integrated. 자, 한번 적어볼까요? integrated.t드라고 메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벌써 여러분들이 앞서 스튜디오 강의에서,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할 때 벌써 다 받아 적어 놓으신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강의 들을 때는, 화면에서 제가 강의 드릴 때는, 재미있게 들어만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교재 정리를 따로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교재 정리할 때는 받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공용 데이터는 뭡니까? 공용한다, share라는 의미겠죠? shared. 그 다음에, 운영 데이터는, operational. 그 다음에 저장 데이터는 stored. 자, 이렇게 영어로 적어 드리는 이유가 영어로도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로도 외워 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아닌 것은 해서 틀린 답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이런 것도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부분.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 특성 부분 별표 2개 하겠습니다. 별표 2개. 별표 2개 의미 아시겠죠? 자, 실시간 접근성이다. real-time accessibility다.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변화, 그리고 동시 공유. 자, 그리고 교재 하나 빠졌는데 4번에서 하나 더 적을게요. 자, 4번은 뭐냐면 지속적인 변화 또는 계속적인 변화. 자, 계속적인 변화다. 자, 이렇게 우리가 4가지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4가지. 첫 번째, 실시간 접근성, 내용에 의한 변화, 그리고 동시 공유, 계속적인 변화. 자, 계속적인 변화도 영어로 한번 적어볼까요? 영어로 continuous 변화는 뭡니까? 그쵸, evolution이죠. evolution. 자, 계속적인 변화, continuous evolution이라는 거. 자, 요거 정리를 하시면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고요. 자, 오답 쪽지 보시게 되면 이거 계속적인 변화란 말 대신에 이산적인 변화란 말을 넣어서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틀린 답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용에 의한 변화 대신에 주소에 의한 변화, 주소에 의한 참조. 이 참조란 말 자체가 이게 레퍼런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에 의한 참조가 아니라 주소에 의한 참조에서 틀린 답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오답 쪽지도 같이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별표 2개짜리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의 장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때 좋은 점이 뭐냐라는 얘기겠죠. 이것도 별표 1개 하겠습니다. 별표 1개. 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의 장점은 첫 번째로 중복의 최소화. 데이터베이스는 중복을 최소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만의 유일한 값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는 반드시 아이디를 먼저 입력하게 되죠. 자, 그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만의 유일한 아이디를 갖게 되고 아이디가 다른 사람하고 중복되게 되면 회원가입 자체가 안 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게 아이디를 설정하는 이유는 여러분만의 유일한 값을 찾아낼 때 사용되기 위해서 중복을 최소화시킨다는 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용자에 의한 공유, 그리고 일관성, 무결성, 그리고 정확한 최신의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도 증가하고 많은 양의 과거에 썼던 이 종이 파일들을 간소화시킴으로써 모든 데이터가 컴퓨터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자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구성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5번째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생명 주기. 사실 이번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기사에 쓰는 소프트웨어 공학, 또 산업 기사에 쓰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에서 데이터베이스 생명 주기 또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별표 하나 정도 해놓고요. 소프트웨어과 기사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과 산업기사에서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과목에서 한번 다루게 될 거지만 다시 한번 더 외워두세요. 요구 조건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코딩하는 입력하는 구현 단계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감시 및 개선 작업을 하는 이 순서도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의 생명 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나머지 이제 데이터의 종속성이라든지 데이터의 독립성, 그리고 블록화 이런 말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따로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속이라는 말 자체가 읽어보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읽어보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문장이 시험에 나와서 이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쉬운 문장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독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존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의 물리적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독립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해 나간다는 의미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블로킹이라는 말, 블록화. 요거는 역시나 데이터베이스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될 거지만, 뭐 간단하게 정리한다 그러면 한 개 이상의 논리적 레코드를 하나의 물리적 레코드, 즉 블럭 단위로 저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블로킹이라 한다. 역시 문장 속에 다 답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걸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체크 문제 나오는데요. 이 체크 문제는 제가 모든 강의가 데이터베이스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의 맨 뒷부분에서 1강에서 나왔던 문제 따로 풀어드리고 또 2강에서 나왔던 문제 따로 풀어드리도록 강의 목차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체크 문제를 정리를 하시고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DBMS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DBMS입니다. 자, DBMS의 기능 하면서 나오는데, 앞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서 항상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 기억하시고요. 자, 이 DBMS의 이 문장 자체도 우리가 전산 영어에서 DBA와 마찬가지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산 영어라는 의미에서 이 영어 문장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 번씩 해석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석해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BMS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다. 아까 그림을 통해서 이 아래쪽에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개념을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말은 이 응용 프로그램과 또 데이터의 중재자로서 사용자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BMS라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림 설명 아까 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와서 DBMS의 장점 나오는데 이거는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별표 하나. 자, DBMS의 장점은 표준화의 범기관적 시행과 그리고 데이터의 보안 보장이 용이하고요. 또 무결성 및 일관성, 무결성과 일관성의 말 자주 나오죠. 이건 데이터베이스 뒷부분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DBMS의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DBMS의 필수 기능 나오는데 이거는 앞서 화면에서 제가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지만 자, 교재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자, 우선 별표 3개 하는 이유는 뭐냐면 DBMS의 필수 기능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아주 자주 단골 손님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가 정의 기능. 정의 기능. 자, 두 번째가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제어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조작 기능이 있죠. 그래서 정의 기능, 조작 기능부터 제가 먼저 쓸게요. 조작 기능, 그 다음에 제어 기능.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출제가 되죠. 다음 중 DBMS의 필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정의 기능, 2번 조작 기능, 3번 제어 기능,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와요. 4번. 그래서 어떨 때는 저장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관계, 사전, 회복, 기본, 관리, 설치,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답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 정의 기능의 첫 번째 글자 따서 정, 조작 기능의 조, 제어 기능의 제 해서 정조제 이렇게 외워둘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그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조금 어처구니 없이 예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유치하더라도 자,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 그 암기할 때 유치한 방법으로 외운 게 가장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그쵸? 아시죠? 그래서 정, 조, 제로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라요. DBMS의 필수 기능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물론 이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SQL 랭귀지 공부할 때 그때 아마 정의어, 조작어, 제어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더 그 의미를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물론 정의 기능도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제어 기능입니다. 자, 제어 기능만 따로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바꿔서 다시 별표를 해드릴게요. 자, 별표 따로 2개 하겠습니다. 자, 이 제어 기능이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이 제어 기능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한다는 말에서 잘 나오고요. 그리고 보안과 권한 검사하고요. 그리고 병행 수행을 제한다는 거. 이런 병행 수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병행적으로 수행하는 거구나 정도에 대한 개념만 잡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행 수행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 병행 수행은 나중에 우리가 운영체제 과목에서 또 한 번 이 병행 수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운영체제 과목 갔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번 들어본 말인 것 같다.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어도 운영체제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시험처럼 한 과목만으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DB, 컴퓨터, 전자계산기 구조, 컴퓨터 아키텍처, 그리고, 통신에 관련된 거, 데이터 통신, 또는 뭐 정보통신, 그리고 운영체제 OS,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또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자, 이렇게 우리가 5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과목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컴퓨터니까 연관지어서 이게 운영체제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니까 같이 알아둡니다. 이번 시간에 정리할 것은 제어 기능의 기능 3가지,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보안과 권한 검사, 그리고 병행 수행 제어, 요거 3가지를 알아두시고 역시 틀린 답도 한번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어 기능, 조작 기능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스키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키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키마의 어떤 그 정의 부분이니까 그 데이터의 조작 또는 이들 데이터의 값들이 갖는 어떤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 제약 조건에 관한 부분을 정의를 총칭하는 용어가 우리가 스키마라고 정의를 하고요. 어떤 그 구조, 그죠?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나 틀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리하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키마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그림 부분이 이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별표 1개 하겠습니다. 이 3가지가 외부 단계 external, 그리고 개념 단계 conceptual, 그 다음에 내부 단계 internal, 요 3가지. 그래서 스키마의 3계층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요렇게도 자주 출제가 됐는데 실제로 이 3가지 단계에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은 개념 스키마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 책 아래쪽에서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부분은 이 부분에서 개념 스키마 이 부분을 별표를 3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개념 스키마가 도대체 뭐냐?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요게 키워드입니다. 요거 따로 별표할게요. 전체적인 논리적인 설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체란 말이 나오면 이게 개념 스키마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만 키워드로 기억하셔도 충분히 시험 문제에 맞출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외부 스키마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자, 외부 스키마는 반드시 키워드가 이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다. 그래서 사람이 접근한다. 이런 말 나오면 이게 외부 스키마라는 거. 이렇게 키워드로 외워두시고요. 개념 스키마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개념 스키마에 대해서 또 중요한 그 문장 한 가지만 따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개념 스키마에서는 이 부분 따로 별표 한 개 할게요. 자, 모든 응용 시스템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통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로 하나만 존재하는 형태다. 모든이라는 말, 전체라는 말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개념 스키마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모든, 뭐 전체 이런 개념만 갖고 있어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읽어봐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부 스키마의 키워드는 저장이란 말입니다. 저장. 그래서 데이터의 실제 저장 방법을 기술하는 부분이고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저장 구조를 잘 설명한 것을 우리가 내부 스키마라고 한다.
자, 교재의 내용이 제가 들여다봐도 상당히 내용이 빡빡합니다. 자, 이 교재를 만들 당시에는 사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것 같고 저것도 시험에 나올 것 같고 어떡하지? 이것도 넣어야 되겠고 저것도 넣어야 되고 이런 많은 고민을 통해서 교재를 편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지금 앞에 실제 교재를 펴놓고 있지만 여러분 교재의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한번 이렇게 쪽수를 한번 넘겨보세요. 22페이지입니까? 2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어디까지냐 하면 뒷부분에 자료 구조가 나오고요. 전자계산기 구조 앞까지니까 102페이지까지, 101페이지, 100페이지까지다, 그죠? 자, 책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2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니까 한 80페이지 분량이 되잖아요. 자, 80페이지 분량이라는 것은 40장이란 얘기죠. 40장. 그 중에서 우리가 중간에 문제 많이 넣어놨잖아요. 문제 빼면은 거의 한 30장 정도 된다고 보여질 때, 이 30장이라는 거 사실 말도 안 됩니다. 뭐가 말이 안 되냐?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하신 분이 혹시 듣고 계시나 모르겠지만 컴퓨터 공학과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전공 서적으로서 그 두께가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가 넘는 그 책을 가지고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정보처리 필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많은 내용을 다 다룰 필요는 없지만 그 내용들을 줄여서 몇 페이지, 30장으로 딱 만들었으니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감이 오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5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고 뒤에 기출문제까지 넣어놓다 보니까 여러분이 받은 책 자체가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그 범위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내용들로 압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전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봐주셔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제가 따로 줄친 부분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눈도장만이라도 찍어 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어서 DBA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죠. DBA라는 개념은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약자, 관리자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산 영어에서 자주 출제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문장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그 화면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바로 이 아래쪽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정의한다든가 그 다음에 보안 검사와 무결성 검사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백업과 리커버리, 회복을 정의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접근권에 대한 전략을 정의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저장 구조와 액세스 방법을 정의하는 사람도 DBA가 하고 있다는 거, DBA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하나 더 줄친다 그러면 2번에 있는 이 사용자의 요구와 불평을 청취하고 해결한다는 거, 요것도 한번 줄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당시에 이 DBA의 역할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합니까? 유지 보수하고 정리를 하는 이 단계. 그래서 이 4가지 단계 앞으로 우리가 시스템 분석 및 설계나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이 순서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달라는 거 따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 정리를 마무리해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교재 정리를 통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잘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크 문제는 우리가 수업 모든 데이터베이스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체크 문제를 따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스튜디오로 가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자, 교재 정리 잘 되셨습니까? 자, 교재 정리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신다면 이번 강의 완벽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자, DBMS에 대한 개념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DBA라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까지
정리를 하신다면 여러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문제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고요. 전산 영어로 나오는 문제가 데이터베이스 20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전산 영어까지 하면 한 세 문제까지도 이번 강의에서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시간으로서 데이터 모델링 및 설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되셔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한번 들여다보고 어떤 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할 겁니다.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팍팍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호였습니다.